그거는 근데 정민여가 좀 잘해요. 내가 요즘 진짜 잘 들어주잖아 그거. 그거는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어요. 저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뭐 먹었는데? 여자 없었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전무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방학 되면은 우리 너무 힘들어요. 방학 때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디 네. 재밌는 데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학습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운동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좀 흥미로운 수학책을 좀 쓰셨다고 해서 또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력을 봤더니 네. 아유 대단하시네. 우리 최수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학 박사를 네. 수학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에서 30년 동안 교직 생활 하셨네. 과학고 선생님 아무나 못 돼요. 아, 그래요? 그거는 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 네, 실력이 있다는 거. 여기는 선생님도 그러면 선별해서 들어갑니까? 그럼요. 과학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뭐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따 한번 저는 물어보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곽찬미 선생님. 네. 이분은 이제 EBS 수학과 문해력의 인기 강사시고 보니까 교육부 초등수학 교과서를 또 검토하시는 분이래요. 오. 이렇게 화려한 이력으로 저희를 네. 좀 압도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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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 최수일 선생님부터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다 하셨잖아요. 제가 다 했어요. 혹시 요거 부족하다. 근데 부족한 게 아니고 과학고에서 30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9년 있었고 나머지는 일반고도 있었고 네. 중학교에도 조금 있었고 정확하게 27년인데 그러고는 이제 초등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 교과서도 집필하시고. 네. 일단은 네. 정직한 분이는 나 같으면 슬쩍 넘어갈 만도 한데. 자, 우리 곽찬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초등학교 교사세요. 네, 맞아요. 그 지금 몇 학년 맡고 계세요? 4학년 담임입니다. 아, 4학년. 네. 4학년 되면 이제 딱 아이들 사춘기도 시작되고 그쵸. 말 되게 안 듣기 시작할 나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근데 또 아이는 아이다 보니까 네. 또 예쁠 때도 있고 또 막 속상할 때도 있는데 네,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4학년. 거짓말을 하시네요. 물론 아이들 이뻐하시겠지. 네, 당연히.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과 네. 함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문해력. 문해력. 수학에서 우리가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맞아요. 실제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문장제. 문장제. 문장제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두세 줄 정도의 글줄이 있는 수학 문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두세 줄을 이해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은 잘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실제로 그런- 많아요, 그런 아이들. 많죠. 우리 애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실제로 4학년 아이들 중에도 이제 문해력 때문에 좀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나요? 그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네. 문제를 이해하려면 맞아요. 글을 읽어야 되고 네. 근데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그럼 그거 딱 해석해 좀 바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만 어떤 잘하는. 문제를 못 풀 때 엄마가 읽어주면 풀어요. 맞아. 저희 애도 그래요. 이게 무슨 냐면 엄마가 읽어줄 때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띄어읽기라든가 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읽어버리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엄마는 그걸 그렇게 읽어주는데 애는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읽어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읽어주면 이미 부모의 해석으로 애가 읽어버리기 때문에 알아듣죠. 근데 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니까 문해력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아이처럼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장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이 문해력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애가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머리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되게 곧잘 따라하고 하는데 진짜 그 문제를 이해 못해서 처음에는 엄마 나 모르겠어 이렇게 짜증내다가 옆에서 진짜 한 문장만 읽어주면 알아 이제 내가 혼자 해볼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명한 우리 검사 중에 IQ 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 IQ 검사에 5개 영역이 있는데 네. 그중에 2개가 이 문해력 관련 영역, 이제 어휘 추론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또 2가지는 수학적인 거거든요. 네. 수리 추론도 있고
도형에 관한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어떤 IQ의 영역이 수학 점수가 가장 상관관계가 클까 이런 연구가 많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다 어휘 쪽이에요. 그래요. 거기 나오는 수열출이나 도형추로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성적과.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문해력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최근에 수능에도 이제 문해력 관련한 수학 문제 비중이 꽤 높은가요? 이게 문해력 관련이라기보다는 네. 수능 문제 자체가 네. 일단 그치. 문장이 짧으면 한 줄, 두 줄이지만 어떤 거는 5줄, 10줄도 있거든요. 네. 그 이해가 안 되면 그 10줄이 10개의 사실로 애한테 부각되니까 이게 쭉 연결돼서 네. 문장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문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음. 수능 문제 역시 주로 4점짜리들은 길거든요. 그쵸. 못 풀어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아이들이 뭐 문해력 문제 있다, 독해력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수능 문제가 먼저 그런 서술형이나 문해력을 담보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이 진짜로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그런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건지 뭐가 먼저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독서를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동영상은 그 동영상 만든 사람의 속도에 아이가 따라가는 거고 책을 읽는 거는 아이가 그 책의 속도에 자기가 맞춰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다르죠. 동영상은 아이를 고려한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의 의도고 생각도 아이는 깊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책은 절대로 그냥 한 줄 한 줄 못 넘어가거든요. 아이가 그쵸. 어떤 아이도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면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다르듯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하는 그게 문해력인데 네. 책을 읽는 기회나 시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문해력이 그래요?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박찬민 선생님, 그 수학의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국어 열심히 하면은 함께 이제 이게 연동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학 문해력은 또 따로 떼어내서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다르게 떼어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 우리의 책 진짜 많이 읽었고 국어 잘하는데 수학 과거에.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수학적으로 표현해내는 거 그게 수학 문해력인데 네, 그냥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수학 문해력이랑 잘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그럼 훈련을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쵸.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네. 글을 읽고 나서 단순히 거기에서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어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 거기서 수를 추론해낸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고 연습 과정 이게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 어릴 때 수학 동화책도 많이 읽혔고 아이랑 같이 좀 그런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게 부족한가? 아직도 왜 아이가 이제 문제를 접할 때 문제를 잘 이해 못해서 잘 못 풀까요? 일단은 읽으려 들질 않아요. 네, 그냥 모른대, 어렵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읽어주면 나 알아 해버리는데 그럼 선생님 이런 수학 문해력을 대체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읽어내는 거거든요. 읽어내는 네. 거. 요새 뭐 동영상 좋은 게 많고 뭐 유튜브도 우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네.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라는 것은 그 순간에 주인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인데 인터넷 강의는 아이는 듣기만 하고 동영상도 듣기만 하지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는 시간, 읽는 시간 이것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 자기의 주도성, 자기가 얼마나 해냈느냐.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공부한 거를 엄마한테 설명해줘. 이거 요즘 하다가 꼭- 고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네, 꼭 그래서 그거 필요해요. 그거 요새도 안 그래도 티처스 네. 채널 A에서 유행하잖아. 거기 보면은 점수 이렇게 해서 맞춘 게 아는 게 아니야. 이거를 엄마나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되더라고. 맞아, 집에 다 맞아. 칠판이 있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근데 또 설명 잘하더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도 사실은 다 맞추긴 했는데 설명은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답만 뽑아내는 연습을 했던 거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집에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아이 교육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엔 집에 화이트보드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 그래서 거기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하고 아이가 직접 설명해 보고 이런 그거 걸 근데 하더라고. 되는 집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야, 이 설명해봐.
왜 말을 못해? 아예 안 그래. 그 아니, 정민기 씨 시대 때나 그랬죠. 티처스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아, 진짜? 엄마가 엄청 몰아붙이던데. 아 그래. 네. 왜냐면 특히나 엄마나 아빠한테 친구나 선생님한테는 말 잘하는데 아. 엄마 아빠한테는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부모님 탓이죠. 우리 탓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친구나 선생님은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쵸. 그 욕심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죠. 아. 아이가 설명할 때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좀 북돋아줘야 되는데 네. 부모님은 판단을 하세요.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벌써 얼굴이 표정이 안 나타나는데 좋아지고. 아이는 그걸 기가 자기가 막히게 말해놓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보거든요. 아. 무조건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엄마 표정이 그냥 해맑아야 돼. 웃어야 돼? 네, 웃어야죠. 그냥 바보처럼.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우리 좀 전에 평가한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제가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애들은 평가 안 해요. 아, 잘 빠져나가시네. 그래서 아이가 진짜 뭐 하고서 제 표정을 볼 때가 꽤 있거든요. 무조건 웃으라 이거죠. 그거에 격하게 너 아니었으면 그거 모를 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지금 나한테 배웠지. 더 신나서 막 설명해줘요. 그런 감정을- 애는 신나는데 아빠 이것도 모르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거기서 빡이 쳐가지고 그리고 야 임마 이렇게 되니까 아들은 라이벌이 바보하고 아닙니다. 그래 인정해 주셔야죠.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정민여가 좀 잘해요. 내가 요즘 왜냐면 진짜 잘 들어주잖아, 그거. 그거는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어요. 저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뭐 먹었는데? 여자 없었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몇 시에 들어왔어, 어제? 애한테도 그거 하나하나 딱딱딱 따지면서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곽찬민 선생님은 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할 때 사실 좀 팁이 있는데 네. 좀 저학년 지금 아이들이거나 이미 약간 어금니 꽉 깨부셨어. 또 이렇게 듣고 계시기가 좀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인형을 사주세요. 인형이요? 네. 네. 그다음에 얘가 지금 너의 학생이야? 아. 설명해.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둘이 잘 놀고 있습니다. 진짜 해요? 네, 해요. 저학년일 경우에 특히 잘 됩니다. 그래요? 이 그래도- 애한테 한번 친구한테 설명해라. 네네네. 엄마 잠깐만 나 인형 바꿀게 하고 한 문제 풀고 또 나 텐트에 가가지고 인형 또 꺼내오고 막 그래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네. 수학 문해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책을 이제 쓰셨거든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 박학다식 문해력 수학이라는 문제집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먼저 받아가지고 네. 우리 아들한테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워낙 사고력 수학학원을 일찍부터 보냈거든요. 6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력 학원 문제집에만 너무 제가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집을 딱 접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만 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화내고 이랬었는데 문제가 일단 자기가 좀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해보고 싶어하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사고력 수학 문제집과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학습지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사고력 문제집을 보면 너무 사고력이잖아요. 네. 너무 사고력. 그러니까 온통 사고력이잖아요. 네.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한테. 그 책에도 사고력이 있어요. 네. 있는데 비율을 아주 작게 해놨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을 갖춘 다음에 사고력을 제시하면 해낼 수 있는데 사고력 보면 또 단계별로 있는데 여기서 걸리면 그 다음 넘어가려면 힘든데 계속 얘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는 딱 걸리는 순간 한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만 딱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걸려도 크게 상처가 안 되는데 일반 사고력 책들은 너무 사고력으로 가니까 힘든 거죠. 그럼 요거 먼저 하고 그 일반 사고력 책으로 좀 그렇죠. 넘어가면 이걸로 좀 도움이 자신감이 될까요? 충분했을 그래요? 때 사고력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친숙하게 느낄 법한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기존의 사고력 수학 문제집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 나오고 뭐 수레바퀴로 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날랐고 이런 좀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을 골라요. 자기가 스스로 이거 매일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신발을 고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비교할 수 있도록
나오고 그런 내용 나오고 우리나라 뭐 동전 이야기. 그래서 동전과 관련된 내용들 이거 내가 봤을 때 되게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집 들이밀면 안 해. 또 문제집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더니 재밌으니까 엄마 나 이거 계속 할래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응. 그럼 요거는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방학 때 이게 다 뗄 수 있나요? 한 학년 거를? 한 학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저는 추천드리기를 이전에 배웠던 학기 거를 복습을 먼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습을? 요새 다 선행하는데 복습. 네, 아. 사실 초등 때 이렇게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네. 중학생 때 메워야 되고 뭐 중학생 때 안 된 건 고등학생 때 메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선행하는 것보다는 복습을 해서 내가 정말 1학기 때 배웠던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문해력으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해력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걸 체크해 나가면서 복습을 먼저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복습으로. 그 이제 1, 2단계가 복습이에요. 네. 책의 1, 2단계가 네. 한 학기를 마치고 딱 정리할 수 있는 복습. 그거 어. 반드시 설명하고 써야 되거든요. 설명하는 과정이 있고 쓰는 과정이 있고 필사 노트가 있는데 필사 노트 이제 따로 있거든요. 네. 필사 노트에다가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으로 써야 돼요. 거기까지 하면 문해력이 갖춰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제 3, 4, 5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와, 근데 요거 풀고 나서 확실히 그 일반적인 사고력 수학 풀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테스트 해보신 거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개념이 정리가 되고 개념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고력 문제는요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거든요. 네. 보통 문제들은 연산해서 답만 구하지만 사고력은 맞아요. 설명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네.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설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한 1, 2단계가 있고 저걸 해내면 3, 4, 5단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저걸 1, 2단계가 없으면 3, 4, 5단계를 하긴 하는데 외워야 돼요. 맞아요. 근데 1, 2단계가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건 개념이지 문제 푸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푸는 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어느 게 더 효과적이게 생각해 보세요. 후자죠. 나중에 문제 풀었을 때 어떤 아이는 개념 없이 푼 애가 있고 개념을 가지고 푼 애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선행을 우리나라 지금 교육상 선행을 아예 안 하기에는 불안한데 선행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맞나? 정작 재학년 때 놓치고 가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다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거를 그럼 딱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저자로서 이 책을 어쨌든 집필하시는 데 있어서 두 분이 좀 가장 중점을 둔 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개념을 명확히 좀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좀 가장 집중하신 거예요? 그 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반드시 설명해 내야 된다.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설계되어 있고 그 설명한 거를 또 정리해야 되니까 쓰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필사 노트가 있는데 이 부록에 있어요. 이제 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부록이 별도로 쓰는 데까지 딱 하고 나서 문제 풀어라. 좋습니다. 뭐 수학 문해력이 좋은 애들은 어때? 국어도 잘합니까? 어때요? 이게 또 연결이 잘 안 돼요? 아까 국어 잘하면 이걸 못 푸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면 국어는 왠지 잘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까?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하나가 아닌 거네 이게. 과학도 그런 문해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어책 글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수학 이렇게 줄글이 있으면 읽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 두려워하지 네, 않고. 맞아. 그런 데에 있어서 연계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이 수학의 문해력은 확실히 경제 파트라던가 네. 아니면 국어 문법이라던가 아. 이런 데에서도 사실 규칙적인 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최술 선생님은 어쨌든 교육계에서 지금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뭔가 트렌드가 좀 바뀌고 하는데 이 문해력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예를 들면 한때는 뭐 스토리텔링 수학 뭐 이게 네. 막 유행했다가 요즘에는 뭐 개념 수학 뭐 별리가 다 나오는데 또 그러다가 서술형이 나오니까 초등 부모들이 서술형 문제집에 딱 한때 빠졌고 네. 근데 그 모든 거는 트렌디한 게 아니고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가 익히고 설명해 내고 정리할 줄 알면 서술형이든 스토리텔링이든 다 어떤 가능하죠. 수학이든 사고력이든 다 가능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개념 없이 아이들을 조기에 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부모님도 조금 떨리시겠지만 조기에 교육을 시키면 제철에 안 시키면 문제는 풀기 쉬워요. 근데 개념은 개념, 이해하기 맞아, 어렵거든요. 맞아. 개념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맞춰서 개념을 넣어놨기 맞아요. 때문에 네.
유치원 애가 초등 개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2학년 때 배울 개념 내용은 2학년 때 배우면 되는데 2학년 때 배울 거를 6살 때부터 배우니까 개념은 모른 채로 일단 문제 푸는 스킬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쉬운 예로 2학년 때 구구단을 하는데 네. 교과서에 네. 2학년 2학기에 합니다. 네. 구구단을. 맞아요. 지금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학기 때 구구단 하기 위한 곱셈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6개월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유치원 때 구구단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2학년 1학기에 6개월을 네. 세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는 방법을 완성해야 2는 4가 되는데 이거 없이 유치원 때 이 세는 개념을 유치원 애들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한 개, 두 개는 셀 수 있지만 네. 묶어세기라든가 띄어세기라든가 이런 배의 개념이 배라는 말을 애들 모르죠. 없잖아요. 예. 2학년 돼야 아는 건데 그래서 2학년 1학기 그걸 하고 나서 구구단을 하는 건데 지금 초등 입학할 때 왜 그 대부분 다 구구단을 외우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교육하면서 개념이 스킵돼 버리거든. 한번 스킵되면 제 나이 때 채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행을 요새 다 하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다 보니 방학 때만이라도 이거 재학년으로 돌아와서 하면 제발. 제 아들도 제발. 어쨌든 이게 쉽다고 하면서 재밌게 푸니까 이때 네. 좀 그 학년의 개념은 이때라도 좀 잡고 다시 돌아가면 사실 선행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쉽다고 한 생각한 게 개념이 정리되는 과정을 1, 2단계 했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럼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대부분 선행을 하고 오죠, 선생님? 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쨌든 이 수학 문해력 쪽에서는 좀 실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이 좀 있나 보죠. 그쵸. 문해력 쪽에서도 많이 뒤처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뒤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 부분들의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헉 하는 거죠. 다들. 그럼 그럴 때 대답하는 아이와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답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행을 했다 한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처음 그 단원을 들어갈 때 왜 근데 이 개념이 각의 개념이 왜 반직선이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네, 아이들 대답을 선행을 한 친구들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대답하는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답을 하게 되는 아이들은 네.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수학 문해력이 좀 뛰어난 아이들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떤 훈련들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읽고 나서 혹은 뭐 사회 문제를 보고 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연결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런 애들이 수학 문해력 쪽으로 굉장히 두각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끼리 반에서 투표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그럼 수 셀 때도 그런 아이들은 이거 5개씩이니까 이거 먼저 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네. 일상생활에서도.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 자체를 네.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연습이 계속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일단 선행은 나가서 문제는 푸는데 막 옛날 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많죠. 이건 무조건 돌아가서 그거부터 차근차근 하나 다시 짚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풀 줄 알면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어. 엄마 말도 안 듣고 때려야지. 때려도 어떻게 때립니까? 때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을 하더라도 개념적인 선행. 아. 개념을 선행해야지 문제를 선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부터 던져주는 게 아니고 개념은 교과서밖에 없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저학년 때 고학년 걸 보더라도 고학년 교과서를 먼저 익혀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낸다. 그러면 너 문제 풀어. 그렇게 하는 건데 개념 희한하게. 없이 그냥 바로 문제 풀어. 이렇게 근데 하는 저도 옛날에 보면 희한하게 사실 교과서에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안 안 보지. 보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체. 그 교과서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교과서는 진짜 잘 만들었죠. 여기 박찬민 선생님 교과서 검토도 하셨고 아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교과서는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애들이 교과서를 학교에다 두고 네.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요즘은 아예. 방과 후에는 온통 문제집에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집 속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학원 소마 문제집은 봤지 학교 수학 네. 교재는 한 번도 못 본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사교육 문제집을 보다가 얘를 보니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이거 보세요. 그냥 지가 직접 다 푼 거예요. 제가 풀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안에 그냥 짧은
수학 동화가 같이 삽입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안에 이렇게 문해력을 저절로 쉽게 기를 수 있도록 한 챕터가 다 그냥 글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그래서 이 이야기에 맞는 정답을 또 문제를 옆에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꼭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국어적인 내용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든지 이런 속담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또 쓰는 내용도 있고. 문해력 그 소재들을 잡을 때 네. 동화라든가 선생님 신문에 있는 것들 그리고 소재가 너무 잡기가 어려웠던 게 이 아이들에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경쟁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책입니다. 근데 그래 보여요. 애가 진짜 한 챕터 한 챕터 다 재미있어하고 그 동화 내용도 좋아했고 아이들 특히 이 나이 때 좋아하는 게 뭐 도둑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뭐를 훔쳤다 이런 내용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관련된 추리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리고 이제 곽찬미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 이런 건 되게 예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각각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점으로 보자면 예전에 저희가 학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습하려고 해요. 예를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 뭐 성우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질문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몸을 움직여가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학습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끼는 게 항상 수학 공부할 때도 좀 까불면서 해라. 그게 막 까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예전보다는 덜 무섭고 네. 하니 아이들이 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겠군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단점은요? 거기서 오는 걸지 모르겠지만 좀 협동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문해력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자기 말로 이제 하는 게 자유롭게 되어야 혹은 그게 상대방이 하는 게 이해가 되어야 이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문해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의 요지를 파악하는 게 안 되어서 그걸로 조금 협동하는 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요즘 아이들 그 분위기에 협동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 전혀. 그치? 지난번에 여기 어떤 선생님 오셔가지고 요즘 인기 있는 아이는 어떤 스타일이냐고 했더니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들 요즘에 집에서 아이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강한 거야.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문해력이랑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얘기를 혹은 글이나 이런 걸 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도 하긴 그 요지를 파악 못하면 애들끼리 막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겠군요. 네. 아마도 문해력이 좋은 애들이 중재할 겁니다. 중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뜻이 아니야. 너 얘 말 잘 들어봐. 그런 뜻이 아니야. 둘 다 서로 딴 얘기 할 때 네. 문해력이 좋은 애가 딱 가운데서 중재. 그런 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설득이 있는 되네 거죠. 진짜. 문해력이 좋아야 중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문해력이 안 좋나? 왜 우리 이렇게, 셋 다 그치. 왜 이렇게 싸우지? 우리는 확실히 문해력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공부할 애 아니래. 이제 그게 한 4학년 되면 이제 확 보인다고 하던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맞아 떨어지는지. 일단은 저는 재미있게 하는 애들. 공부를요? 네, 재미있게 하는 애들. 근데 그러려면 이게 공부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읽을 때 이게 수학 공부라는 느낌인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다는 느낌. 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게 공부가 아니라 뭐 아니면 여행 가실 때도 네. 아이한테 뭐 물어보시면서 공부가 아니라 살짝씩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는 걸로 흥미를 많이 가지는 아이들이 확실히 좀 두각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짧은 여름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때 좀 수학 실력을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키워주고 싶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싶은데 좀 어떤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학기를 반드시 해서 구멍을 메워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그래, 같아요. 맞아. 근데. 오히려 방학 때 선행 또
쭉 미친 듯이 나가는 부모들이 있는데 네, 무조건 아니에요. 복습. 네. 그래서 구멍 메워서 요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텍스트나 아니면 상황에서 이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사실 빈 구멍을 메워서 탄탄하게 다음 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소희 선생님은요? 저도 거기 덧붙이면 이게 복습이라는 거는 시간이 덜 걸리거든요. 예습보다. 그쵸, 그쵸, 그쵸. 한 거니까. 음. 그래서 방학 보통 한 달이라고 보면 이 복습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챕터가 15개씩 있는데 하나를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개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주일이면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길게 잡아 열흘 남은 게 또 20일이 남을 때는 이제 다음 학기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학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 3분의 1로 딱 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이제 다음 학기에 하려 하면 그때 선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습이죠. 예습 따지면 네. 선행이라고 보기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교과서다. 다음 학기 교과서 나눠줬거든요. 지금 그 교과서를 먼저 익히고 교과서가 되는 부분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학 네. 교과서는 반드시 교과서로 먼저 1차 예습을 해야 돼요. 교과서 근데- 빼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과학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30년. 아니. 9년. 9년 계셨는데 거긴 어쨌든 수학이랑 과학 쪽에 좀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좀 어때요?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면이 좀 달라요? 수학 같은 거 풀 때 좀 궁금해서. 저는 네.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차이 없어요? 네. 오. 제가 과학고에서도 애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진짜요? 네. 오. 미치겠죠. 네. 당연히 선생님들도 그걸 다 느껴요. 거기서도 이제 뛰어난 애들, 그 뛰어나다는 게 성적이 뛰어난 게 아니고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인지적으로는 뭐 다 뛰어나지만 정의적인 영역에서 내가 수학을 진짜 좋아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아요. 중학교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막 밀어 넣어가지고 온 애들은 거기 와도 힘들어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고등학교 와서도 같이 이제 수업할 때 교육 내용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럴 때 다 개념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학급에서 나는 알아듣는데 이 친구는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딱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야 이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하죠. 그런 애가 있어요. 걔네들 중에서도 쟤는 박사야. 개념 박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선행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선행으로 막 달려온 애들은 꽉 찼지만 설명이 항상 안 들어갈 되죠. 때도 없고요. 개념이 또 없으니까 계속 문제만 풀고 이제 문제만 많이 풀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개념이 딱 정리되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정리가 되면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부피를 많이 안 차지하잖아요. 그런 애가 있고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물건이 큰 거 작은 게 막 네. 섞여 있어. 그러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딱 종류별로 정리해 놓으면 그만큼 찾기도 쉽고 부피도 많이 안 차죠. 그런 아이들이 네. 과학고에서도 뛰어나죠.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게 학원이 사실 선행을 안 하는 데가 없으니까 학년에 맞춰서 가려면 막 2살 적은 애들하고 학원을 보내야 돼요. 한두 살. 그것도 받아주면 다행이죠. 그 저는 이게 너무 괴로우면서도 이걸 시켜야 하는 그 부모의 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저도. 별로 안 괴롭잖아요. 많이 괴로워서 그래서 외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하도 외면하셔가지고. 혹시 두 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안심을 시켜주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좀 요렇게 좀 교육을 해줘라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정보화 사회, AI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다급하게 하는데 맞아. 사실은 교육은 딱 하나거든요. 기본 개념이 모든 게 있어야만 AI도 할 수 있고 디지털도 맞아요.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디지털을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을 만들려는 기본 소양이 필요하거든요. 소양. 이제 21세기는 확실히 수학이에요. 네. 수학이 모든 과목에 가장 우선해서 갖춰야 될 소양. 수리력, 뭐 수학 문해력 다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충분히 갖추는 거는 문제 푸는 능력이 아니고 수학을 설명하는 능력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해내는 그 능력을 먼저 꼭 갖춰준다면 네. 그 다음에 아이는 어떤 거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훈련을 좀 시켜야겠네. 이것도 못해
하지 말고 계속 칭찬해주는 와 놀라는 연습을 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곽창민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롱런이잖아요. 네. 어른이 돼서도 하는 건데 초등학생 때 너무 지치지 않게 네, 좀 흥미 있고 즐겁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방학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수학 문해력과 관련해서 소중한 이야기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저희가 또 방학 특집으로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이야기 또 준비를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구독자 너무 안 늘더라. 5만 빨리 만들어줘야지, 맞죠? 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네. 꼼꼼하게 다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우리 함께 아이들 잘 키워내 보자고요. 우리 육아 동지들이여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